소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 교수님과 또 이준 교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우리 한우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강의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산균 제제를 비롯한 건강식품 과연 이제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드시면서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또 막상 먹어보니까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 이제 유산균이 크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건강 기능식품 시장이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까지 이제 세계 추산을 봤을 때 거의 1조 3천억 원 가까이 시장이 커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런 이제 단위 거의 2천억 원까지 이렇게 시장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것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인가? 왜 프로바이오틱스가 무엇이고 나는 왜 이거를 먹고 있고 이제 그래야 되나? 한번 알아보면 이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이제 WHO에서 이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적절하게 먹었을 때 사람에게 이로운 작용을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이제 균입니다. 살아있는 균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허가 기준은 이제 유산균 증식 및 이제 유해균을 억제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이제 살아있는 생균이고, 적어도 그 한 알당 그 살아있는 균의 그 수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산균으로 많이 알고 있으시죠. 유산균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균이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제 밥을 먹고 이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성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유산을 생성하는 이제 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락토바실러스나 우리 비피더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피도박테리아나 아니면 엔테로코쿠스가 이제 유산균에 속하고, 그 외에도 이런 균들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복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용어가 되겠고요. 이렇게 많은 이제 균들이 우리가 이제 복용하고 있는 뭐 유산균 제제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균이 이렇게 잘 살아가도록 균에게 이제 먹이를 제공하는 제제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뱃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는 이제 올리고당이나 이런 락툴로스나 자일리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는 잘 안 되는데, 장에서 이런 이제 균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분해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균이 에너지를 얻고 또 이제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제로 이제 신바이오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 신바이오틱스는 이러한 이제 미생물하고 이제 미생물의 원료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이제 제제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제 신바이오틱스가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새 들어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해졌냐라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는 이제 연구 기법이 많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장내 미생물들을 이렇게 연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 기법이 발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밝혀지면서 이런 장내 미생물이 뭐 여러 가지 질병과 관련이 있고 질병이 발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이제 계속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제 소화관이고 여기 보시면 위도 있고 뭐 소장도 보이고 대장도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균들이 이렇게 우리 뱃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균들이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항생제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을 드신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균형이라든지 비율이 깨지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장에서 생긴 염증들이 이렇게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진 당이라든지 아니면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유발 요인들이 있으면 이런 유발 요인들에 인해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교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 교란 때문에 이렇게 만성적인 염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병원에 갈 정도의 염증이 아니라 이러한 그 낮은 수준의 염증이 이제 장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증이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뭐 이렇게 장벽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가 되고 통과를 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새 이제 그 소화기 내과의 핫 트렌드가 이러한 이제 그 미생물, 장내 미생물 교란이고 이거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트렌드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보면 이러한 장내 미생물 교란 때문에 뭐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게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 소화기 내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자극성 장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장염이 잘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한의분들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염증성 장 질환과는 이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보면 영어로 돼 있고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보시면 염증성 장 질환은 뭐 이렇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유전적인 뭐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야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뭐 약을 드신다든지 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 음식 같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유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염에 자주 걸리셨다든지 뭐 이러한 이제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장내 미생물 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게 되고 이제 그 염증성 장 질환의 유발 요인 중에 하나로서 이러한 이제 장내 미생물 총의 이상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이로운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여기는 이제 그 장 이렇게 표면을 이렇게 확대한 사진이고 이 세포들은 이제 장 표면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장 안에 있는 이제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파이버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유산균이 이제 유산균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파이버를 그러니까 올리고당이나 이런 걸 잘 드시고 유산균을 이제 유산균을 드셨을 때 이러한 유산균이 이제 이러한 섬유질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이러한 이제 장 상피세포를 살아가는데 연료를 공급하게 되고 장 상피세포를 강화시켜서 이런 뮤코스가 점액인데요. 장에 이제 점액질을 잘 분비하게 해서 여러 가지 보호 효과를 나타나게 합니다. 또 이렇게 이게 세포 간에 이렇게 치밀하게 원래는 이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이게 이제 느슨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치밀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포들, 그 상피 세포들 사이사이에
이러한 이제 방어 인자를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이러한 디펜신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해서 이러한 이제 해로운 균들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유산균 자체가 이렇게 점막에 이렇게 붙음으로써 해로운 균들이 이렇게 못 붙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LPS나 이런 플라겔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세포 벽이라든지 이제 세포의 그 유산균에 있는 성분인데, 이 성분들이 이렇게 장 상피에 있는 면역 세포, 그러니까 이게 해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싸워주는 면역 세포를 자극을 해서 쉽게 말해서 항상 이제 깨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수준의 이게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러한 이제 IgA 같은 이제 면역 항체도 이렇게 잘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면역적으로 이렇게 잘 깨어 있게 하는 이제 작용을 해서 총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의 작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로운 효과를 이제 다 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이 이렇게 이제 장하고 이제 연관인 질환이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좋은지 이제 의학계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유럽의 이제 그 에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게 권위 있고 잘 연구된 이제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론병에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기존 치료 약제와 비교해서 특별히 좋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낭을 갖게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해도 이렇게 회낭염으로 해서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이런 회낭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산균 제제가 있지만, 이제 유산균 제제 중에 VSL3이라는 제제와 이런 그 대장균 제제가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우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회낭염에서도 이런 VSL3 제제가 치료의 수단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제제라고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써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떠냐 한번 살펴보면, 대한 이제 장연구학회가 이런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을 이렇게 보는 이제 주요한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일단은 이제 유럽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론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지만 궤양성 대장염, 경도 및 중등도의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VSL3라는 그 유산균이, 그러니까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대장균 제제도 이런 5AS, 많이 드신 메자반트라는 이제 제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제제와 비교했을 때 열등하지 않다, 동등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로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치료가 경도 및 중등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회낭염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치료로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증, 그러니까 심한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약이 다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 과연 안전할까? 라고 이제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안전합니다. 보면 이제 신생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라든지 이제 임산부도 복용할 정도로 안전하고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고된 이제 부작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장 속에 가스라든지 설사, 복통이 발생하고, 또 이제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피부 증상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 이식 환자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 환자라든지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염증성 장 질환도 면역 억제제 있잖아요. 휴미라든지 뭐 레미케이드라든지. 이런 환자들에서는 나도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데 그럼 먹지 말아야 되냐?
라고 염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안 먹는 위약분하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제를 드시는 분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렇게 부작용 발생해서 두 분 간의 차이는 없다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어서, 일단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도 안전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드시기 전에 우리 이준 교수님과 한번 상의하고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부족하다. 내 몸 정말 소중한데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브로마이드를 배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건강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준 교수님 외래에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귀찮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셔도 끝까지 앉아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들이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은 뭐 메디락, 뭐 남노스, 비오풀, 뭐 멀티플러, 뭐 뮤타플러 이런 약들이고, 뭐 아시겠지만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뭐 일동제약이나 셀티아이나 뭐 VSL3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 드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보험 기준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는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6세 미만의 설사 환자라든지 6세 미만의 항생제 그냥 설사 있을 때 이렇게 보험을 적용해서 처방할 수가 있겠고, 특히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대장균 제제는 이런 5야사를 부작용 때문에 못 먹는 환자들에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하고 염증성 향제에 충분히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요구르트가 먹기 좋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꾸직복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있을 텐데, 뭐 이런 식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기존의 약물 치료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 대체 보완 식품을 드셨을 때 일부라도 효과를 보인 치료법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30%의 IBD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환자가 이제 보완요법을 좋다고 해서 이제 드셨는데 거의 효과는 없었고, 이 중에 이제 19%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효과는 없었고 이렇게 경제적 부담만 이제 증가를 했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 같은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분이 이게 단일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에 몸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약으로 나오냐면, 이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이 돼야 이제 그게 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간에는 이제 기생충 때문에 염증성 장 질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기생충 약 복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복용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대규모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것을 드실 때 이런 이준 교수님을 포함을 해서 이제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누가 와가지고 뭐 기존의 치료 방법이 효과가 없고 뭐 이렇게 말을 한다, 약값이 뭐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제 뭐 시술자들이 어디서 나왔냐고 말했는데 말을 못한다, 이러면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안 하고 교수님께 오셔서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가요? 라고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들 위해서도 나중에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이제 다른 정보를 원하시면 이렇게 대한장연구학회 검색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 보시면 한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밴드에 물어보셔도 뭐 이제 어떤 환자분께서 방광염 때문에 항생제를 받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거든요. 오늘 이제 소개를 받으셨으니까 밴드를 좀 많이 이용해 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아까 우리 김진우 선생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브로셔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영양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지만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까 이제 제가 장내 유상 그 세균의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섬유질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신선한 음식을 공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건강식품을 잘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잘 드시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고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할 점을 준비해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장내 미생물 교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이지만 그래도 드시기 전에 한번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번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실제로 이제 염증성 장 질환에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나 혈압염에서는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의 수단으로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아직 크론병이라든지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의학적으로 아직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외에 다른 제체 보완요법은 아직 증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누구한테 들었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 중에 있으신 분은 외래로 오셔서 반드시 교수님하고 상의하셔서 드실지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유전적인 요소가 대장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대장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식도 항상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는 거는 이렇게 일란성 쌍생아나 이란성 쌍생아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발생률이 높고 최근에 우리나라 데이터도 나와 있는데 가족이 있을 확률이 점점 우리나라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습니다. 그게 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5% 미만이기 때문에 말을 바꿔보면 무슨 말이냐면 확률은 높지만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뭐 상염색체 우성, 뭐 혈우병이 있으면 내가 있으면 내 아들이 있고, 안 그러면 뭐 내 한 대에 걸쳐서 있고 그런 유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이제 아들이 군대 훈련을 받다가 일주일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땀을 흘리면은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피부염이 나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치료를 하고 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물론 이제 다시 입대를 해서 제대했지만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 환자 300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환자들 중에는 형제가 있는 분은 딱 2분 있어요. 형제가 안에 있는 분 1분 계시고요. 어머님하고 아드님이 저한테 다니고 있는 분 1분 있어요. 궤양성염으로.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엄청 높은 거죠. 일반인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있다 해서 내 아들이 있고 그렇게 막 빨리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